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족쇄를 언제 풀었나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2014년 힐러리 클린턴의 비밀 강연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얘기가 2013년 얘기인데 그로부터 6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해요. 3년 후에. 우리는 한반도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해서 중국에게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한반도 인근 해역에 항모 전단을 더 배치할 계획이다. 우리가 중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것. 너는 북한을 제어해야 돼. 안 하면 우리가 직접 북한을 막을 거야. 사드 배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13년에 We are going to ring China with 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 체제로 중국을 화들짝 놀라게 만들겠다. 경고를 보내겠다.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게 2016년이죠. 오바마 정부 말기.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제 결정이 됐죠. 그래서 2017년 6월 달이니까 사드가 들어오죠. 그 미사일 지침 해제는 2017년.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첫 해, 그리고 2021년 바이든 정부 첫 해에 한 패키지, 미사일 지침 해제가 이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제가 되죠. 그 사드 배치에서부터 미사일 지침 해제가 이게 한 패키지인 거예요. 중국한테 경고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지침 해제를 문재인이 주도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순진한 사람입니다. 혹은 문재인 띄우려고 광분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느 경우든 순진한 바보든지 100% 문바든지 저 한심하게 생각을 해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이건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좀 경고 보내려고 하는 건데 한국이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훨씬 더 맹렬하게 이용하게 됐죠. 예를 들면 한국이 정말 참 그럴 때인데 2015년에 공군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ADD가 주장해서 쌍발 엔진 비행기 KF-21을 쌍발로 가자라고 관철을 시켜요. 모든 반대를 다 꺾어버리고 유승민 같은 자들의 반대를 다 꺾어버리고. 유승민 국방위원 하면서 폐악질 많이 했습니다. 그 인간.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공군참모총장 최차균가 뭐 그런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이런 그 드라이브가 있다고요. 이 ADD나 국방부, 그러니까 국방연구소나 국방부나 우리 군부나 우리 방산업체에 그런 다이내믹이 있어요. 문재인이가 잘한 게 아니고 그런데 미사일이 딱 걷어졌어. 그냥 내달리는 거죠. 그냥 내달리는 거예요. 마치 2015년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셔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2017년에부터 시작된 미사일 해제 이후 미국의 족쇄를 풀기 시작한 이후로 이 지난 5년간 방산이 내달린 걸 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KF-21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끌어서 지금 KF-21의 쌍발 엔진 방식으로 결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A사 레이더 개발과 IRST 자외선 개발과 EO 전자 광학 개발과 전자 재밍 개발을 직접 결정하시고 주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웃기잖아.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그 간첩스러운 문재인이 주도했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웃기는 소리다 이거예요. 한국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깊어요 뿌리가 그거보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이 정도 족쇄 풀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도 내달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미사일이라든지 사드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내달려 버린 거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 내달려서 이제 이게 또 시대를 만났잖아요. 시대를. 이 신냉전 시대를. 이 침도 봉중이라는 문맥을 만나가지고 이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 미국을 봐야 되니까 미국의 지금 3파전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좌경 민주당은 국내에 대해서는 좌경 해체주의고요. 세계의 전략에 대해서는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거를 그냥 써요. 트럼피즘은요. 국내에 대해서는 파퓰리스트 공화주의예요. 이라는 보통 미국인들의 공화국. 세계에 대해서는 석유가스 공급을 과잉시켜버리고
그러면 중동이 좀 순치되고 러시아가 무기력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때려서 중국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건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저 방식으로는 중국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준다. 왜냐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비 지출이 늘어나니까 한편으로는 중국이 바깥에 에너지 주고 사오는 돈 외화를 절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 지출의 세계 시장의 소비 지출 증가에 의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중국이 두 번 버는 거예요. 수출 증가로 한 번 벌고 바깥에 에너지 사오는 비용을 절약해서 한 번 벌고. 그 중국이 약화 안 된다. 저 패키지 갖고는. 저건 트럼프가 너무 순진하고 단순하게 생각한 거다. 그 사람의 반중도 맞고 다 맞는데 공화주의도 맞고 파퓰리즘도 맞는데 저 방법, 저 전략이 잘못된 거다. 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반응을 리더십은 아주 냉혹할 정도로 잔인한 데도 있고 냉정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엘리티스트 공화주의예요. 당연히 전문가 집단인데 이 사람들 뭐 정치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인데 태생적 엘리티스트들이에요. 공화국을 지향하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작전 짜고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러시아 침몰시켜야 된다. 뭐 전쟁 뭐 날 수도 있지. 우크라이나에서 뭐 나면은 좋지. 그거 계기로 해서 러시아 함정에 들어오면 완전히 박살낼 수 있지. 그러다 보면 러시아가 석유가스 수출 못하니까 석유가스 대란이 일어나겠지. 그 전 세계가 석유가스 때문에 개고생하겠네. 그럴 수도 있지.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 지역인데 전쟁통 되니까 곡물 수출 못하겠네. 아프리카에서 좀 기아가 있겠구만. 그럴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이게. 냉혹한 거예요. 냉정하고. 그런데 저는 비난 안 해요. 왜냐? 저걸 비난하려면요. 인간이 최선의 코스 직선으로 내달릴 수 있고 대중이 최선의 코스를 표로서 찍을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저걸 비난할 수 있어요. 대중이 최선의 코스를 표로 안 찍는데 대중이 뜨거운 맛을 보질 않으면은 그 코스를 안 택하는데 무슨 정치적 파워를 갖고 최선의 코스만 갈 수 있겠냐고요. 대중이 지지를 안 해주는데. 대중의 지지가 나오려면 전쟁도 좀 벌어져야 되고 석유값도 뛰어야 되고 그래서 중국이 좀 돈도 잃어버려야 되고 곡물로 해서 일부 굶어 죽더라도 그런 일도 한번 펼쳐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최선의 코스를 향해서 직선으로만 갈 수 있는 존재라면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는 순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세 번째는요. 중국 봉쇄하기가 있죠. 이 사람들은 중국 성장 경로 다 끊어버리겠다. 원자로에서 방 빼, 반도체에서 방 빼, 배터리에서 방 빼, 5G 통신기기에서 방 빼, 뉴욕 증시에서 방 빼. 성장 경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저께 설명드린 대로 초격차 군사력으로 중국을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북한 자유화까지 생각할 거예요. 중국 봉쇄하기에 삼지창이 저거다. 자, 이런 문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군사력과 군사 기술에 대해서 족쇄를 풀어놓은 것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이런 문맥 올 줄 모르고 열심히 문 열리니까 그냥 뛴 거예요.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군사 기술이 올라갔는데 또 문재인이가 그거 다 발표하면은 저기 뭐 싫어할 것 같으니까 책상 밑에 꽁쳐놨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계속 발표하는 거야. 매일 신기술이 발표되고 신무기가 발표돼. 또 윤석열 정부는 또 이런 건 잘해요. 그 주전장이 서해와 한반도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저기 육군 특수부대 북한에 깊숙이 침투할 때 저거 주려고 저기 뭐지 보급품 주려고 하나에 몇십억씩 하는 GPS 고공에서 놓으면 큰 뭐 몇 톤짜리 물건들 수송기가 놓으면 그거 매달고서 낙하산에 내려가는데 낙하산이 입력된 GPS에 따라서 그 지점으로 떨어지는 하나에 뭐 10억 단위, 몇십억 단위의 그런 그것도 한 100개씩 사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새 하는 거 보면요. 저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어떤 저기 누구죠? 저기 뭐야 우리 시청자님 중에 한 분이 윤석열 뭐 8.15
뭐 축사가 좀 뭐 자유나 개인이나 이런 좀 전투적인 철학이 없다고 그냥 맹숭맹숭하다 그래서 그 뭐 저는 축사 안 들어봤지만 만약에 맹숭맹숭하다면 그분 입맛에 그 말 맞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무슨 헬기를 들여온다느니 뭐 헬기를 뭐 어쩐다느니 그 F-35A를 어떻게 한다느니 뭐 초고속 잠수정을 신속 배치한다느니 드론을 엄청 찍어내겠다느니 지금은 저기 뭐야 대대 단위 드론까지 지금 개발한다고 대대인가 중대 단위 드론까지 정찰 드론 육군용 난리라고 지금. 그럼 이런 거 하나하나는 전부 여차할 때 서해와 한반도에서 중국과 힘겨루게 하겠다. 그리고 북한 자유화시키겠다라는 거에 위한 준비인데 발걸음이 거기로 가고 있는데 말이라도 좀 약간 우물우물하면서 해야지 말까지 나를 세워놓으면 뭐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교, 안보, 한미동맹, 군사에 관해서는 제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교육, 그 박머시기 장관,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뭐 사회 문화, 저기 용화대 저기 뭐 시민사회 수석실 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런 거는 아직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마스터를 못한 것 같아요. 뭐 직장에 취직한 지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저 취직이라고 말해서 취임하신지. 그건 좀 이제 그리고 그동안에 그럼 외교 안보 통일 그 한미동맹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준석 가지고 아주 난리가 벌어지면서 이제야 그 국힘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덜 적대적인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이준석은 대표 자체가 대통령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갖고 자기 정치 자산으로 밑바닥에 깔겠다고 하는 행태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200일 되면 앞으로 한 100일 지나면 이제 뭐 교육이나 사회나 문화나 뭐 보건복지나 뭐 이런 거 좀 제대로 다룰 만한 비전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며칠 후에 제가 좀 세게 한번 찌르려고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문제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래서 이제 한미 관계가 다시 쓰일 때가 됐어요. 제가 이걸 5포인트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침도 봉중, 중국 봉쇄에서 한미 관계가 다시 쓰인다. 우선 첫째 포인트는 뭐냐면 한국의 군수산업은 미국의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집단이 추구하는 세계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소이다. 일단 미국의 제조업 전성 시대 이게 참 역사적으로 그 기묘한 그 어떤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미국의 제조업을 알리는 기계를 저는 타이프라이터로 봅니다. 저런 기계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가독성, 문서를 표준화시키는 기계를 개인용 기계를 만든다. 상당히 정교한. 저게 1870년대에 만들어져서요. 일반화되기 시작한 건 1880년대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었냐? 1990년경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1985년, 86년 이때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0년경에 죽어요. 워드 프로세서가 일반화되면서. 그러니까 딱 한 110년을 풍미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미국 제조업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제조업이 타이프라이터가 죽을 때 함께 죽었다. 함께 끝났다. 그렇게 봅니다. 미국 제조업에 관한 미국 리더십이 이제 뭐 삼성이 들어가서 삼성 브랜드를 가진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고 이건 가능한데 미국의 말하자면 인더지너스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성장해 나오는 제조업 업체의 전성시대는 끝났다. 아마 그것을 마지막으로 찬란하게 했던 업체 중에 하나가 제록스일 거예요. 복사기. 예. 일반 용지 복사기. 그 전에 복사기는 전부 그 감광지로 복사했거든요. 제록스가 엄청난 그래서 그때 떴죠. 진주만 공습 때 일본 제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 제독이 뭐라고 말을 했냐? 우리는 타이프라이터를 60년 동안 사용해온 나라에게 전쟁을 걸었다. 나는 그 제독이 제대로 봤다. 저런 거를 표준화시켜서 만들고 이런 저런 정교한 개인용 기계를 그런 나라예요. 그게 이제 미국 제조업 전성 시대에 저거를 딱 끄는 거죠. 저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떠냐? 미국은 최첨단 괴물 스펙을 가진 무기에 관한 R&D 연구개발과 그것의 소량 생산을 잘할 뿐이에요. 가성비 높은 양산 보급형 무기를 못 만들어요, 미국이. 그런데 가성비 높은 양산 보급형 무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고요. 동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그 누가 만들어서 줄 거냐 이거. 한국밖에 없어. 동남아 누가 만들어서 줄 거냐. 한국밖에 없어. 동남아는 중국에 대한 방어력이고 동유럽, 노르웨이, 핀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방어력의 일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미국의 세계 시스템 구현에서 한국의 군수산업이 결정적 요소가 됐다, 이제는. 두 번째, 이걸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호주평론가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미국은 한국을 초특급 파트너로 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War on the Rock이라는 그런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뭐 꼭 저런 표현은 아니지만 결국 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의 군수산업 구도, 자유진영 군수산업 구도는 ESEUR입니다. EUR은 유럽. EU라고 안 한 이유는 EU라 그러면 이제 그 기구 EU라는 국제기구랑 이제 그 헷갈리실 것 같아서 ESEUR, USEUR, 미국, 유럽. 이 체제의 문제는 뭐냐면 유럽은 막연한 유럽 주체주의예요. 거기다가 유럽이 리더십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이 비행기 만들자 그래 놓고 영국, 프랑스, 독일 갑자기 다 헤어져.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이 탱크 만든다고 해놓고 프랑스, 독일 또 헤어져. 그 다음에 우리랑 미국 사이에는 보완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너희 그 최첨단 괴물 스펙 가진 거 너희 R&D 잘하고 그거 소스 잘 만든 거 너희 인정해. 오케이. 그런데 가성비 높은 양산 보급형은 우리가 잘해. 이게 딱 역할 분담이 되는데 EU는 역할 분담이 안 돼. 최첨단 R&D는 미국보다 못하고 그러면 가성비 있는 양산 보급형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가격이 높아요. 그리펜 비행기 너무 가격 높아져서 스웨덴이 더 이상 안 만들잖아. 라팔은 반미 성향 혹은 미국에 대해서 좀 어깃장을 놓는 성향인 그런 그 개발도상국에 팔고 다니잖아요. 지금 비행기요. 전투기 4.5세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죠. 그리고 이 EU에서 무슨 뭐 만든다고 할 때 영국보다도 오히려 프랑스, 독일이 주도를 하죠. 그래서 그 무기 수출로 보면 자유진영에서 2위가 프랑스, 3위가 독일, 4위가 영국 이렇게 되죠. 자유진영에서는. 그리고 5위가 이제 한국이죠. 자유진영만 꼽으면. 그랬었죠. 그러다가 제가 계약고 기준으로 우리가 그냥 2위 할 것 같거든요, 올해. 계약고 기준으로는. 그러면 제가 보면은 근데 한국은 달라요. US 코리아. US 코는 이거 달라요. 한국은 미국과 딱 보완 관계가 돼 있어. 미국이 너희가 첨단 괴물 스펙 가진 거 R&D 하고 그걸 소량으로 생산하는 건 그건 미국 너희들 몫이야. 근데 가성비 높고 양산해야 되고 지원 많이 해야 되고 이건 우리 몫이야. 그래서 역할 분담이 딱 나눠진다고요. 그래 한국이 이거 차고 올라와. 근데 어느 수준이냐? 전투기 보면은 넘어섰어. 장갑차 넘어섰어. 탱크, 전차 넘어섰어. 잠수함도 넘어섰어. 다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유럽은 앞으로 플랫폼을 못 만들 거다. 전투기, 잠수함, 전함, 전차, 장갑차 이런 거 못 만든다 앞으로. 저거 이미 다 넘어선 거예요 우리가. 유럽은 다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근데 유럽이 워낙에 이제 기본이 있는 데니까 뭘 할 수 있냐? 단품을 아주 잘 만드는 것들이 가능해요. 그게 이제 콩스버그가 우리랑 같이 손잡고서 노르웨이 콩스버그 그 대단한 회사거든요. 우리랑 손잡고서 이제 그 NSM 함 순항 미사일. 순항일 거예요 아마.
아니다. 함대함 로켓 미사일이다. 그 굉장히 센 놈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공대지로 바꾼 거, 공대지 공대함으로 바꾼 JSM 미사일을 기술 제휴하자. 우리가 기술 제공할 테니까 너희가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우리 그 대신에 흑표 우리 좋은 조건에 줘.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품에 관해서는 강해요.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플랫폼은 손 떠났다. 유럽에서. 플랫폼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전투기, 잠수함, 전함,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유럽의 지금 약점이 뭐냐면 EUR 쪽의 약점이 뭐냐면은 네트워크. 우리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지나가면서 또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한화가 호주에 군 전용 위성통신망 구축하고 완웹이라는 전 세계 그 위성회사랑 손잡고 그리고 위성통신국 기지국, 모바일 기지국으로 전차랑 장갑차, 한국제 전차랑 장갑차를 모바일 기지국으로 만들자. 이러고서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한화가. 장갑차를, 레드백을. 그럼 이제 개인은 위성이랑 직접 얘기할 거 없이 병사들은 장갑차를 기지국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그 기지국에서 위성통신하고 위성이 또 다른 장갑차에 내려주고 또 그러니까 장갑차가 뭐라 그럴까? 장갑차가 모바일 기지국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린 기지국은 탑에서 가지고 안 움직이잖아. 근데 기지국 자체가 움직이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두고서 애드옥 라우팅이라 그래요. 오늘 얘기는 깊게 안 들어가는데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이미. 한화가 지금 그걸 제안하고 있다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러니까 링크 K. 그래서 이미 그리고 우리는 이미 드론을 개발해서 드론과 같이 그러니까 유인 장비와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뭐 이렇게 드론과 같이 움직이는 전투를 지금 우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멈트. 유럽이 이걸 안 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남죠. 이제 자유진영에서는 우리 앞에 이제 있는 건 유럽이나 일본인데 일본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맥을 통찰하고 종합하고 통합하고 응용하는 걸 못해요. 일본에서 이 어떤 하나의 분야, 작은 분야, 어떤 하나의 단품에서 세계 최초로 한 게 한둘입니까? LCD 세계 최초, 캠코더, 그 다음에 비디오 플레이어 세계 최초, 팩스 세계 최초, 심지어 반도체 중에 일부 분야도 세계 최초 많았어요. 굉장히 훌륭하고 많이 했어요, 일본이.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요격 미사일 중에 최고인 SM-3, 그거 레이시온하고 미국 회사 레이시온하고 미쓰비시가 같이 만든 거예요. 1,500km까지 올라가죠. 그 단품에 대해서는 기막힌 데가 있어요, 일본이. 문제는 뭐냐? 문맥을 통찰해서 통합하고 종합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일본은 앞으로 한국의 통합의 파트너로 그러니까 요소를 제공하는 파트너로 들어오면 살아남아요. 근데 그걸 거부한다? 일본 아마 거부할 것 같은데. 그럼 일본 못 살아남아요. 요소조차도.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가 있는 겁니다. 상태가. 자, 이제 두 번째. 왜 한미 관계가 다시 쓰일 수밖에 없냐. 이 침로봉중 중국 봉쇄에서. 한국은 중국의 성장 경로 차단 및 서플라이 체인 지배력 해체에 결정적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성장 경로 차단을 한다. 원자로, 반도체, 배터리, 5G 통신 장비. 오케이, 저거 차단 다 좋아. 그럼 가성비 높은 거가 중국이 아닌 데서 공급할 수 있어야 되잖아. 중국이 아닌 데서 공급할 데가 없으면 차단을 하고 싶어도 차단을 못 하잖아요. 한국이거든,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 지배력도 마찬가지죠. 한국 비즈니스맨이 예를 들어서 그 과테말라를 간다. 그러면 거기 갑자기 봉고 완제 사출 금형이 생겨요. 한국 비즈니스맨이 예를 벵글라데시로 간다. 그럼 도로 전기 항만이 생겨요. 항만 철도가 생겨. 한국 비즈니스맨이 사우디를 간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담수 설비가 생겨요. 상하수도. 가성비 높게. 그러니까 중국 쪽이 안 와도 된다 이거지. 너희 와봐야 물건 좀 허접하고 사고 나고 부실 공사되고 넌 오지 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국의 위치와 군사력이 중국의 심장을 거느죠. 이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시해야 될 건 사드가 왜 중국이 당댕 뜨냐. 이게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됨으로써 미국의 MD와 한국의 KAMD가 이게 결합을 하거든요. 그게 중국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KAMD와 MD가 결합을 해버리면 저게 거의 무적의 방패가 됩니다. 특히 앞으로 한국이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을 개발해서 그 체계를 구현하면 미국은 우리한테 엎드려 절해야 돼요. 저 상승 단계 요격하는 게 우리한테 오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만 요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으로 가는 ICBM도 요격하게 된다고요. 근데 저걸 요격을 하려면 저 무시무시한 요격 미사일 SM-3보다 조금 더 강력한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국의 문화는 중국 문화의 환상파리를 철저하게 깨부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